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라이브 방송의 윤시원입니다. 대포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왕입니다. 네, 저희 또 공포라디오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되게 또 이렇게 한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댓글에서 네. 마왕이 형님에 대한 칭찬글이 되게 많아요. 어디 댓글에서? 그 공포라디오. 라디오. 네. 그래서 녹화본. 네. 다행이다. 제 욕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주인인데 제 욕을 많이 해요. 너 때문에 불편하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편집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 네네네네. 풀 버전 보면 대장이 제일 재밌거든요. 뭔가. 되게 마왕 선생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댓글들이 좀 있는데 제가 다 삭제해서 내가 보려고 해도 없구나 이제. 아무튼 마왕 형님 채널 가셔서 많이 홍보 그리고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 대포 형님 저번 주에 나왔는데 네네. 이게 또 라이브를 보신 분들이 그 대포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 목소리 좋다는 네. 얘기도 저도 많이 봤었어요. 라디오 치고는 듣기는 좀 편했다. 진행도 좀 괜찮았다. 네. 이렇게 이제 또 재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더라고요. 네. 삭제했습니다. 오늘은 사연자가 많이 없어서요. 네. 실시간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면은 오늘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은 15년차 무속인 분도 계시고 또 20년차 마술 하시는 분도 계시고 10년차 또 고스트 헌터도 있으니까 많이들 물어봐 주시고요. 마술에 대한 트릭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신청들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잠깐 제 썰을 네. 하나 와. 풀고 싶지만 대포 형님의 썰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좀 된 건 택시를 탔을 때 이제 뒷좌석에 이제 타갖고 택시 사장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장거리를 가면은 택시 사장님들이 막 계속 얘기를 걸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피곤해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가시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저 그냥 사람 상대하는 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 상대하는 일 참 힘들죠. 그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래갖고 그냥 저도 이제 귀찮으니까 무당이에요. 좀 저 작게요. 했더니 무당이시군요 하면서. 무당이에요? 예. 그래서 전 봐달라고 하지 않나? 자기가 너무 신기한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하루는 이제 대기를 하다가 손님도 없고 해갖고 빨리 일찍 퇴근이나 하자. 개인 택시셨거든요. 그래갖고 퇴근을 하자 하면서 이제 집에 가고 계셨대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기 한 10분 전쯤에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정반대 방향이고 또 장거리. 그래갖고 잘 됐다. 어차피 오늘 손님도 없었는데 그럼 장거리 갔다 오자 하면서 집 도착하기 10분 전에 다시 태워서 이제 가셨대요. 막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루밀러로 이제 막 얘기하면 보였는데 또 안 보이다가 막 그러더래요.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말도 안 하고 계속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목적지에 이제 도달했는데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하면서 갔대요. 또 뭔가 분위기가 막 오싹오싹하고 막 좀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러더래요. 어느 한 빌라 같은 집에 도착합니다. 이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지갑을 해서 돈을 갖고 오겠다. 전형적인 네. 먹기. 그래갖고 기다렸대요.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나? 지갑을 못 찾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주소까지 다 주고 갔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계속 기다렸대요. 한 30분 정도. 근데 안 나오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자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이고 집에 가려면 또 1시간을 넘게 이제 또 공차로 가야 되는데 화가 나서 이제 집 문을 막 쾅쾅쾅 막 두드렸대요. 근데 안에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나오지를 않으니까 막 두들기니까 누구세요 하면 나오더래요. 아니 어떤 아가씨가 지금 나한테 지금 택시비를 안 주고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딸이냐? 그랬더니 딸이요. 혹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맞다고 택시비 내놓으라고 지금 장거리 여기까지 왔는데 왜 택시비 안 주냐고. 그러니까 잠시 들어오시라고 했대요. 여기서 그 부모님이 사실 제 딸이 49제를 오늘 지내고 절에다가 봉안을 하고
오는 길이었대요. 택시 사장님은 거기서 얼어붙었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제 택시비를 주려고 했대요. 계산을 해주려고. 얼마냐 계산해 주려고 하니까는 자기는 절대 못 받겠다고. 괜찮다고. 절대 그냥 자기가 차라리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술이 다 깨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무당이지만 본인이 이렇게 겪은 내용이면 진짜 너무 무섭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혹시 그 돈을 받았더라면 그 영가가 다시 따라붙지 않았을까? 택시에. 근데 귀신이든 사람이든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그 값을 이제는 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실적인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그 자기가 이제 뭔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그 택시 기사님도 조상님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쪽 조상님은 우리 애가 고생하는데 해결 돈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선에서? 보면은 택시 기사님한테는 악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요? 이게? 여기서? 그 아가씨가 어디서 탔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겠네. 집 네. 근처. 궁금하지. 그래서 이상 우리 집이 여기서 딱 10분 거리인데 거기서 탔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 저희 딸이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죽은 자리에는 영가가 있는 거네요. 거기서 타고 온 거죠. 또 한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했던 건데 하루는 낮이었어요. 이제 갑자기 앞에 차가 사중추돌? 버스가 있고 승용차 2대가 있고 뒤에 트럭이 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 처리를 하는 동안. 담배를 한 대 딱 피면서 갓길을 봤는데 일가족 4명이 피를 흘리면서 갓길에 서 있더라고요. 아니 구급차가 저리 많이 왔는데 왜 구급차를 타지 왜 저기 서 있지? 그럼 대수롭지 않게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데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차에서 막 꺼내갖고 이제 들것을 해갖고 구급차를 타고 나가죠. 알고 보니까 혼백이었어.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할아버지를 모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발이 다 떨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저는 그냥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돌아가셔갖고 혼백이 떠서 갓길에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고 현장. 저는 거기 어디야? 고속도로가 그 시골 쪽으로 가다 보면 어두워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없는 데가 많아요. 없죠. 가로등 없는 데가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천안휴게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참을 달렸어요. 네, 부산을 가기 위해서. 이거 어디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약간 좀 쉼터 있잖아요. 졸음 쉼터. 졸음 쉼터. 네, 졸음 쉼터. 졸음 쉼터에 이제 너무 이제 오줌이 마려워서 슬슬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갓길에 이제 들어가는 곳에는 고속방 지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를 도착하지 못하고 바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들어가서 이제 오줌을 싸려고 창문을 싹 열고 어디다 주차하자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이제 몇 대 있었어요. 2대 정도 있었는데 웬 입을 벌린 아저씨가 이렇게 입을 벌려가. 입이 여기까지 벌리나. 이렇게 보면 눈은 이렇게 크고 사람이든 귀신이든 너무 흉측하잖아요. 너무 무섭지. 근데 카니발을 이렇게 띡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제 차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서 뛰어와? 아니요. 아, 그냥 계속 그건 보고만 있어서. 네. 보고만 있어. 주차를 딱 했죠. 그게 멀리서가 아니고요. 화장실 근처에다가 차를 세웠을 거잖아요. 네. 거기 바로 앞에서. 어우. 그래서 제가 다시 차를 뒤로 빼고 다시 갔어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오줌볼을 찾고 다시 가요. 진짜로. 진짜로. 저였어도 무서웠습니다. 네. 바로 근데 찍었어야지. 못 찍었죠. 너무 무서우니까. 네, 아니요. 오줌이 마려웠으니까.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해도 되나? 이거는 약간 현실 공포. 그 목요일이 휴방이었어요. 운동을 갔다 와서 집에 와가지고 좀 씻고 식사를 이제 운동 끝나고 먹긴 먹었는데 보통 작게 먹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배달시키고 오면 배달료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그 연신내역 근처입니다. 연신내역 근처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픽업을 해서 다시 오는데 놀랍게도 우리 집에서 연신내 쪽으로 가는 차들은 많은데 연신내역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려면 이제 버스를 다시 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들고 버스가 뭐 이렇게 차가 없지? 이쪽 반대쪽 차선만? 이 생각을 하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좀 먼 거리지만. 집에 딱 도착하고 이걸 놓고 여러분 인터넷 하면은 뭐부터 열어요? www.naver.co. 바로 NAVER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뉴스를 이렇게 클릭하고 이걸 뜯고 있는데 속보가 뜬 거예요. 연신내역 6중 충돌인가로 한 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 블랙박스 영상이 방금 갔었던 거기에서 이게 엄청 세게 어떤 차가 그냥 급발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행자들을 치고 차들을 들이받고 근데 나 거기를 가려고 했었던 거였거든. 그곳을. 그래서 아마 딱 그때쯤이어갖고 이쪽으로 오는 차들이 그냥 다 없었나 봐요. 이 왔다 갔다가 잘못됐었으면 저게 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싹해 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오싹하게. 그러니까 약간 공포의 맛이네요. 그래서 그 지금 기사도 보면 있으실 거예요. 그 너무 끔찍해서 영상은 보시지 마시고 CCTV는. 근데 이제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니까 확실히 조심을 해야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차 운전할 때 되게 많은 것들을 보거든요. 차 운전할 때 시커먼 그림자가 나무 옆에서 그림자 같은 게 이렇게 싹 와서 봐요. 그래서 이상하다 잘못 봤나 하고 여기 딱 돌아보는데 반대편 저기 간판 같은 데서 이렇게 싹 보여요. 그때마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보이는 거지? 지금 많이 피곤한가? 뭐 보이는데? 섀도우 같은 게 지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간판 밝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 그림자가 싹싹싹 걸어가요. 그런데 이게 3초도 아니고 그러니까 탁탁탁 하고 없어지고 탁탁탁 하고 없어지고 양쪽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믿어요. 섀도우 같은 게 진짜로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그리고 흉가 앞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도착하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졸린가 봐. 이러고 나서 캠코더 설치하고 이렇게 캠코더를 살짝 이제 지명이 보이기 때문에 살짝 바닥으로 놔두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로등이 이렇게 쫙 떨어지는 그곳에 애기나무가 있어요. 애기나무가. 근데 여기서 한 50m 정도의 애기나무에 이렇게 두 눈을 보고 있는데 그림자가 또 이렇게 지나가요. 애기나무 뒤로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없어져요. 이 애기나무 이렇게 가는데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봐가지고 막 방송 중에 내가 이상한 거 봤는데 내 두 눈으로 봤다 저거. 뭐가 지나갔어. 그림자가. 그리고 애기나무 뒤로 가는데 사라졌어.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약간 좀 미스테리한 일이었어요. 그래놓고 흉가 잘 갔죠. 그때부터였나요? 돈 많이 번 게? 저도 좀 오래된 얘기인데 차를 타고 이제 기도를 갔을 때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좀 많이 샀었어요. 막 뒤에 진짜 과일 박스가 가득 다 찰 정도로 뒷좌석에. 그래갖고 이제 산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2차선 이렇게 시골 2차선이잖아요. 그래갖고 비가 많이 오고 있어갖고 이제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차도 무겁고. 하고 한 60km 정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앞에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놀래갖고 2차선에 있었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는 차가 돌잖아요. 빗길에. 돌면서 이 중앙선을, 이게 실선을 물고 이렇게 딱 서버린 거예요. 정 가운데 차가.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이제 후진을 빼갖고 차를 빼는 순간 겁나 빠르게 한 130 정도 밟은 것 같아요. 쌩 하고 지나간 거예요. 차 빼자마자 3초 만에. 그래서 제가 3초만 늦게 뺐으면 그냥 그 자리에 즉사죠. 왜냐면은 여기 내려오는 방향으로 내가 운전석이 이렇게 서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분명히 뭐가 튀어나왔다고 봤는데 튀어나온 게 야생동물이 아니었어. 뭐라? 귀신이야. 귀신. 근데 운전하다가 검은색 형체를. 힘들 것 같아. 응. 맞아. 제가 언제 한 번에 제가 흉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흉가가 어느 흉가였냐면은 집이 있고 그 마당에 무덤이 있었어요. 집 바로 앞에. 걸어서 한 4발자국 앞에 무덤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흉가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비춰졌겠지만은 집에 이제 들어가서 헌팅을 했을 때예요. 그 헌팅을 하는데 묘비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 집에 가서 제가 처음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앞에 놔둔 지 얼마 안 된 꽃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별을 네. 하시는 건가?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한 건 그거였어요. 누가 봐도 장미꽃이었어요. 빨간색. 보통 성묘하러 가거나 아픈 사람한테 갈 때는 백합으로 흰 하면 꽃을 많이 흰 꽃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빨간 꽃이었어요. 마치 프로포즈를 한다는 느낌의 그런 잘 꾸며져 있는 꽃이 놔둬져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장소는 변두리에 있어요. 그 변두리 옆에는 굉장히 많은 수만 개의 무덤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길에 있는 집이었거든요.
거기 할머님도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할머님이 사시면서. 근데 그 무덤이 할머님의 무덤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거기 달력은 뭐 어떻게 된지는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던 장소고 할머님도 뭐 그렇게 된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흉가에서 뭔가 헌팅을 하고 녹음하고 뭐 현상을 잡았습니다. 거기 흉가는 이제 좀 뺄게요. 패스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옆에 흉가 그 묘비에 제가 이상한 걸 발견을 합니다. 그 이상한 게 뭐냐면은 무덤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여기 가생이 라인 쪽에 네. 식칼이 박혀 있더라고요. 오, 왜지? 왜지? 그 마치 누가 흉가 체험에서 장난쳐놨나? 그래서 그때 이상하다 해가지고 누가 이런 개념 없는 짓을 하냐라고 하고 이제 그 식칼을 제가 이제 만질까 말까 이제 굉장히 고민은 많이 했지만 식칼을 발갖다 팍 쳤어요. 쳤는데 뭔가 안에 더 있는 거예요. 에이 처음에는 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흉가를 좀 몇 번 더 갔죠. 3일 후인가? 그 주가 넘어가면서 다시 그 무덤길을 해서 다시 내려서 거기를 들어가고 하는데 발자국이 겨울철이어가지고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나 말고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고 갔는데 꽃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빨간색 장미꽃. 그리고 꽃 이제 칼을 발갖다 찼는데 다시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더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이렇게 무덤 뒤쪽은 안 봤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식칼이 거기 또 꽂혀 있는 거예요. 그쪽이 반대쪽. 안 보이는 쪽에. 네.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게 여기를 보는데 거기에도 그러니까 이 정수리 부분 있잖아요. 딱 무덤의 정수리 부분 묻혀 있는 거예요. 이 도마 끝에 부분 있죠. 거기가 보이는 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막 찍죠. 찍고 나서 그때 당시 같이 하던 그 무속인 쌤이 있어가지고 그 쌤한테 방송이 끝나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시연님 그거 막는 거다. 뭐를 막아요? 그러니까 비방인데 기운을 막는 거다. 그 집안의 기운을 막는 거다. 보통 우리가 풍수지라고 하면은 그 좋은 기운 하기 때문에 조상님들 모시잖아요. 그러면 장미꽃은 뭐냐? 빨간색 장미꽃은 뭐 이렇게 꽃이 맨날 바뀌던데 굳이 그 사람이 박아놓을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약간 봉인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시연 씨 그거 그 잘 보면 그것만 꽂혀 있는 건 아닐 거다. 그래서 제가 그 꽃 놔둬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꽃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진짜 부엌칼이 이렇게 눕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이렇게 눕혀져 있더라고요. 그걸 가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혹시 몰라서 집에 들어가서 아 이게 집안하고 좀 연결된 건가 싶어가지고 거기 할머니 안방이 있어요. 왜 할머니라고 추측을 하냐면 달력에 어디 병원 항암치료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거기서 이상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마치 저주한 것처럼 어머니 그만 좀 제 꿈에 나오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막 이런 글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집주인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소름 돋았던 게 그거였어요. 아직 살아있다. 꽃이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소름이 쫙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거기를 빨리 이제 알아채고 나오려고 딱 하는 찰나에 그 작업복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여성의 작업복이었거든요. 이 우리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원피스처럼 입는 거. 그거를 이제 사람인 줄 알고 우와 하고 막 놀랬어요. 근데 그 뒤로 부엌칼이 진짜 빼곡히 있는 거예요. 언제 꽂아도 계속 꽂을 수 있게끔. 그래서 바로 나왔죠. 야, 여기서 누군가 있으면 칼 맞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를 이제 안 갔어요, 제가. 안 가고 종종 이제 흉가 BJ들 갔을 때 이제 소식을 내가 이런 좀 걔네들한테 떡밥을 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거기 가봤어요. 그러니까 가봤다고. 근데 거기 부엌칼이 많았다. 자기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부엌칼이 되게 많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저 가고 나서 이제 주소가 풀려서 가는데 그 사람들은 부엌칼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봐봐라. 거기 옆에 있다. 부엌칼 진짜 많다. 그거 써가지고 레전드 좀 써라. 없대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뭐 그냥 넘겨갔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거기 딱 갔는데 무덤 그 잔디 같은 거 있죠. 다 뒤집어져 까져 있는 거예요. 다 파묻은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추측인 거죠. 아, 다 묻었다고? 네. 얼마나 큰 뭔가가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 근데 저는 무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처리를 못하고 저는 그냥 제 궁금증 풀고 나오긴 했지만 그곳이 이제 재개발이 됐죠.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름 돋았던 게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건물들이 다 이제 됐을 거잖아요. 그 무덤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뭐 법적으로 뭐 걸리나? 아니요. 못 건드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서는 제가 가서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모든 건물이 다 물렸는데도 다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집에서
뭔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보통 집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얘기는 안 해요, 시청자들한테.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잠을 자는데 문 맨 꼭대기에 진짜 보란 듯이 하얀색 한 무언가가 이렇게 눈하고 코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가위에 눌렸으니까 가위를 풀었어요. 겨우 풀고 딱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그거 딱 보고 있는데 그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거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고야.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저게 잘못 보고 있는 건가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싹 나가니까 가위도 풀렸겠다.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제 그 안방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딱 봤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신발장 쪽에 신발이 타닥. 신발장 움직이는 다당 소리 알죠? 다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부터 얼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숨도 안 쉬면서 거기 거실을 지나서 신발장 쪽으로 이렇게 딱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타당 소리 난 게 어디지 한참 고민하다가 신발장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웬걸 흉가 갔을 때 그때 신었던 신발 안쪽에 장미꽃 잎이 있더라고요. 헐. 와.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 하면서 바로 이걸 혹시나 해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이제 불태우고 이제 갖다 버렸죠. 그리고 나서 가위는 안 눌렸지만 신발을 타고 귀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고 했듯이 진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소름 돋고 제 인생에서 조금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이제 내놨어요. 내놨는데 무속인 쌤한테 봐달라고 그랬거든요. 무속인 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귀신 있다고. 시원 씨 여기 나가라고 빨리. 그리고 거기서 무섭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나네요. 문 밖에도 들어오려고 하는 애가 하나 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공포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왕 형님과 대포 형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